최근 성형수술을 한 후 재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형수술이 보편화가 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과 또 성형 불만족 사례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성형 불만족을 막기 위해서 시술 전에는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을 거친 후에 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현경배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최근에는 눈 재수술이 보편화가 되었는데요. 눈 재수술이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아무래도 눈 수술이 많아지고요. 그에 따라서 잘못된 경우도 아무래도 많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보통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가 또 예전에 수술 받았던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수술 기술보다는 아무래도 최근에 조금 더 이쁜 눈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또 병원을 찾아서 최신의 유행에 맞춰서 또 다시 손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무래도 재수술이 조금 더 많아지는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그럼 눈 재수술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은 어떤 거예요? 재수술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수술하고 한두 달 됐는데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래서 빨리 재수술을 하고 싶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도 가끔 계신데요. 그때는 실은 아직 첫 번째 수술한 거 이제 붓기가 다 빠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까지 보통 이제 기다리셔야 그 붓기도 가라앉고 첫 번째 해서 이제 생긴 흉터가 이제 딱딱해졌다가 좀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부드러워지고 이런 상태가 돼야 재수술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그런 눈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수술을 결정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을 경우, 두 번째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라고 들었는데요. 네. 부작용 사례 좀 알려주시죠. 네, 부작용이 있는 경우와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실은 결과에 부작용이 있으면 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요. 어떤 부분은 부작용이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본인이 기대했던 것만큼 눈 모양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크게 부작용이라면 눈이 안 감긴다, 눈이 안 떠진다, 이런 게 제일 심각한 거고요. 그런 부분은 대부분 이제 눈매 교정 수술이라고 그래서 이제 눈 뜨는 근육 자체를 이제 힘을 좀 강화시켜 준다거나 그거를 조작을 함으로써 대부분 요즘 그런 부작용들은 이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대부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이제 너무 쌍꺼풀이 크거나 아니면 너무 깊거나 너무 높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너무 볼록하게 보이고 소세지처럼 보인다 그러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니면 너무 흉터가 심한다거나 그런 경우가 결과에 만족하는 주된 원인이고, 실은 제일 많은 건 짝짝이죠. 양쪽이 너무 다르다. 이쪽이 더 마음에 들고 저쪽 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거는 어떤 두 가지 어느 쪽이 크다 작다 이런 거니까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하면 짝짝이는 큰 쪽을 좀 낮추던가 작은 쪽을 좀 크게 하던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맞출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재수술하는 그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경우에 따라서 눈 수술하는 방법도 달라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재수술하면 보통 어렵게들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수술보다 분명히 어렵고 더 힘든 수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은 대부분의 재수술은 오히려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쌍꺼풀을 좀 줄인다는 의미 아니면 너무 높거나 이제 깊은 쌍꺼풀을 줄인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대부분 대수술을 절개법으로 해야 될 경우가 더 많고요. 좀 작거나 아니면 풀어지거나 너무 이렇다는 거는 절개를 다시 안 하더라도 예전에 절개를 했더라도 제가 하는 이제 스마트 매몰법으로도 재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재수술할 때 네. 그 전에 수술했던 병원으로 가게 되면 또다시 재수술하게 될까봐 다른 병원으로 많이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실패한 쌍꺼풀 어떤 방법과 또 어떤 주의사항이 필요할까요? 우선 실패한 쌍꺼풀이라 그런 게 뭐 우선 자기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뭐 의사가 보더라도 좀 뭔가 잘못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자기가 만족 못하는 경우 의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만족 못하는 경우는 뭐 실은 뭐 그 병원에 가서도 뭐 별로 신뢰가 안 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실은 의사가 봐도 뭐 잘못했고 자기가 봐도 좀 잘못 이상하고 이런 경우는 뭐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재수술을 임하는 데 있어서 또 막연히 그냥 내가 한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냥 눈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는데 실은 집에서 한번 이렇게 거울을 보던가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보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조금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쪽은 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걸 좀 분석해서 오면은 재수술을 할 때 이제 뭐 상담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내가 바꾸면 좋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확실한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한번 고민해보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재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회복 속도일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했던 수술보다 혹시 더 느리게 걸리지 않나요? 더 느리게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더 빨리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재수술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큰 쌍꺼풀 뭐 이렇게 소세지처럼 보이고 볼록하고 막 이렇게 너무 높은 쌍꺼풀을 작게 하는 재수술을 한다. 이런 거는 오히려 회복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실은 첫 번째 수술은 그래서 너무 많이 부었고 너무 많이 고생했고 뭐 1년이 지나도 뭐 붓기가 안 빠진다 이런데 실은 그건 수술을 어느 정도 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해주면 바로 수술 끝나고 나서 모습이 오히려 수술 전 모습보다도 더 회복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반대의 경우 이제 좀 더 크게 쌍꺼풀을 하는 경우는 첫 번째 수술보다 오히려 약간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네, 선생님 오늘 눈 재수술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패한 쌍꺼풀 수술 100%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전문의와 상담을 한 후에 자신과 어울리는 방향으로 시술하는 것입니다. MVP 성형외과에서 상담 받으세요.